안녕하세요. 용의자와의 수사반장 권미란입니다. 투자의 성공적인 첫 단추를 위해서 용의자의 알리바이들을 수사하겠습니다. 토마토 투자자문, 토마토 투자클럽 최수창 전문가와 IM투자증권 양태준 대리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새 용의자, 금요일의 용의자 소환하죠. 첫 번째 용의자 대림산업, 두 번째 용의자 대현, 세 번째 파라다이스입니다. 오늘 대씨들이 좀 많이 나왔네요. 네, 용의자 대림산업 대현. 자, 첫 번째 용의자 알리바이 들어보시죠. 대림산업입니다. 그가 말하는 알리바이, 이란 핵협상 타결 수에 기대된다. 투자 심리 개선될 것이다. 오늘 증권사에서 이란 핵협상의 수혜주다. 네. 콕 집어서 얘기를 해주면서 주가가 반응을 합니다. 네. 네. 글쎄요, 저는 이제 증권사에서 찍었으니까 그런가 보다 하고 받아들이면 좋은데 항상 이면을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최근 들어서 제가 이 방송 통해서도 유가 부분을 얘기를 했었고 어제 또 그렇게 출연해서 유가 부분 말씀드렸는데 이란의 핵 협상이 돼서 이제 공급이 다시 확대된다면 유가 부분은 사실 급등하기보다는 계속 뭐 안정권에 있거나 뭐 또 하락할 수 있다는 얘기도 나오잖아요. 어제 저는 전략상 그 틀 박스 안에 있을 거라고 말씀드렸는데 네네. 그렇다면 이란 때문에 유가 부분이 이렇게 안정적인 어떤 흐름을 보인다면 예전에 중동에서는 결국 고유가 시절에 돈 많이 번 돈으로 플랜트 확대라든가 건설 부분이 일어났거든요. 오히려 이란이 이렇게 되면 건설 부분이 바로 불어나기보다는 더 조용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고유가가 돼야 중동에서 돈을 더 많이 벌고 그 이익이 남은 걸로 확산될 텐데 말이죠. 그래서 그 기름 나는 나라들 중에서 이란이 돈 많은 나라인가요? 없는 나라인가요? 이란 같은 경우 그동안은 이제 무역 제재가 워낙 심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 어떤 유동성이라든가 돈 금전적인 면에서 있어서는 규모 자체는 그 유가 부분 크겠지만은 경제적인 면에서는 그렇게 활성화되어 있지 않았죠. 그러니까 그런 기대감이 분명히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란 같은 경우는 그동안에 억눌렸었던 네. 제재에서 풀린다면은 봉인이 풀리는 어떤 그런 이제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는데 또 한 가지 제가 중요하게 보는 것은 중동에서 계속해서 지금 그 순위파나 시아파 등 중동 불안하거든요. 그러니까 정정이 좀 불안하다 보니까 과거만큼의 어떤 고유가 시절에 중동 붐을 기대하기 저는 어렵다고 봐요. 네. 그런 점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또 우리나라 업체들이 건설 업체들이 보여주고 있죠. 그 전 정권에서 그 우리나라 대통령이 직접 중동까지 가서 뭐 수주를 하나요? 이런 얘기 많이 나왔지만 지금 와서 보니까 사실상 그런 대부분이 그 현실적으로 수주가 이어지고 있지 않고 거품이 많이 꼈다. 뭐 이런 네. 얘기가 나오잖아요. 감사도 하면서. 그런 것만 봐도 단순히 뭔가 좋아지니까 우리도 좋아져서 될 것이다. 그건 진짜 단순한 기대감인 네, 것 같아요. 기대감이에요. 대통령끼리 가서 얘기를 해도 네. 그게 잘 안 되는데. 그래서 한번 보자고요. 네. 제가 오늘 그 네. 자료를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자, 수사관들은 이제 자료가 좀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뭐 고소를 하거나 뭐 하려면 자료 없이는 안 되거든요. 중요합니다. 이 증거 자료예요. 2014년도에 국내 건설업체들이 해외 플랜트 수주 현황입니다. 특히 중동에서는 플랜트 얘기가 많이 나왔기 때문에 네. 이게 보시면 지금 앞부분의 자료에서는 현대건설, 현대중공업, 현대ENG 이렇게 나오는데 현대하고 삼성 위주로 나오는데 대부분 중동 쪽에서의 수주는 현대나 삼성에서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저 보시면 빨간색으로 현대중공업 쿠웨이트가 있고요. 예. 또 보시면 현대건설에서는 아랍에미리트가 있죠. 예. 이 현대건설하고 현대그룹에서만 거의 대략 180억 불 정도 작년에 수주를 했어요. 전체 금액으로는 작년에 400억 불 정도 되는데 절반에 가까운 거 수주했죠. 다음 자료 화면을 보시면 이제 대림산업이 나옵니다. 과연 대림산업은 얼마나 했냐. 보시면은 대림산업 중동이 없습니다. 알제리는 아프리카 북부에 있거든요. 네. 이집트 옆에, 리비아 옆에, 튀니지, 모로코 이쪽에. 네, 그리고 필리핀이에요. 동남아. 네, 동남아 필리핀. 그러니까 네네. 중동에서 작년에 수주한 게 없단 말입니다. 그러게요. 네. 그래서 실질적으로 작년에도 10억 불 정도밖에 안 돼요. 그 연구원은 무슨 생각으로 리포트를 썼을까요? 제가 사실 리포트를 보지 못해서 이렇게 네. 말씀드리는 것도 사실 어폐가 있긴 한데. 네. 네. 그들의 또 논리도 있죠. 왜냐하면 네네. 이제 이란에 아까 제가 했듯이 뭐 이란이 동결 풀리니까 중동에 이란에서도 예전에 자스민 혁명 나와서 이제 중동 개발 붐이 일어날 것이다. 이란이 어떤 무역 제재가 풀리니까 다시 일어날 것이다. 또 그런 가능성이 있거든요. 네. 또 한 가지 보면 이제 최근 자료입니다. 2015년도 1분기가 이제 끝났잖아요. 1분기를 전년도 1분기와 비교를 해봤는데 대림산업이 과연 또 중동에서 수주를 했느냐? 네. 한번 보실까요? 보시면 제가 표시해놨죠. 대림산업 2014년도에 중동 수주가 있었습니다만 2015년도 1분기에는 수주가 없습니다. 작년에 11억 불 정도 있었는데 없어요.
올해 1분기 내에 수주를 한 게 없어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보시면 대림산업은 중남미 쪽에서 조금 나왔습니다. 아주 조금. 그리고 아시아에서 10억 불 정도 했거든요. 이게 싱가포르라든가 브루나이 쪽에서 수주가 1분기 이루어졌다. 그리고 전체적으로는 동향을 보시면 2014년도 대비해서 15년도가 증가율이 대폭 늘어나는 게 없어요. 대우건설만 전체 증가율이 상당히 높게 나왔죠. 네. 작년에 워낙 수주가 별로 없었기 때문에. 네네. 그러니까 큰 폭의 증가율은 보입니다만 전반적으로 삼성물산, 현대건설 마이너스고요. 그다음에 뭐 SK건설이라든가 롯데건설 대부분 다 마이너스예요. 그래서 대림산업도 전분기, 1분기를 대비했을 때 수주 소식이 그렇게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지는 않다. 이런 점에 있어서 어떤 기대감의 어떤 확산이 있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그것이 모멘텀으로 작용하는 상황은 아니다. 전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양태준 대리님, 대림산업 오늘 이란 핵협상 타결 수혜주로 떠오르는데요. 하지만 주가가 현재 음봉을 기록하면서 이런 기대 심리가 아주 짧게 영향을 미친 거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앞으로 봐도 기대할 만한 요소는 보이지 않는다고 앞서서 증거 자료가 많이 나왔습니다. 어떤 단서 보셨나요? 우선은 이번에 그 이란 핵협상 타결로 인해서 뭐 대림산업이 좀 큰 수혜가 좀 예상이 되면서 주가에도 좀 영향을 좀 주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물론 뭐 투자 심리는 좀 개선이 되고 있지만은 알리바이로만 봤을 때, 그러니까 뭐 이란 핵협상 타결에 대한 부분으로만 봤을 때는 우선 위험으로 좀 분류를 하도록 하겠고요. 우선 이번에 이란의 핵협상으로 인해서 동종 업체들 중에서는 뭐 대림산업이 뭐 가장 크게 좀 수혜를 받을 것이라는 전망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근데 그런 부분들은 뭐 충분히 가능한 시나리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무래도 이제 국내 업체들 가운데서 뭐 현대건설이라든지 GS건설 뭐 이런 회사들과 마찬가지로 대림산업도 이란 프로젝트 공사에 좀 경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중에서는 대림산업 같은 경우는 이제 2023년도부터 거의 뭐 적식을 하였다고 볼 수 있는데, 하지만 이러한 부분이 과연 좀 앞으로도 좀 이어질지는 좀 미지수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이란 협상에 대한 부분이 뭐 단기적으로는 작용할 수 있다고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유가 하락으로 인해서 해외 발주가 좀 감소된다는 우려도 있고, 이번 타결로 인해서 이제 국내 업체들이 좀 새로운 수주 기회가 좀 열릴 것으로 보고 있는데, 앞으로 이제 발주 물량 같은 경우는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은 대형사 뭐 현대건설도 있고 GS건설들도 아직까지는 계속 꾸준히 하고 있기 때문에 수주 경쟁을 좀 지켜봐야 될 것으로 이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알리바이로만 매매를 진행하기에는 어느 정도 좀 리스크가 존재한다고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좀 위험으로 좀 분류를 하겠고요. 하지만 또 위험이라고 분류를 한다고 하여도 제가 준비한 표를 보시면 좀 긍정적으로 좀 바라봐도 좀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대림산업 같은 경우는 크게 뭐 건설이라든지 제조, 뭐 기타 이렇게 사업 영역으로 좀 나눠지고 있는데, 건설이 전체 매출의 한 80%를 좀 차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체 실적 또한 뭐 건설 부분이 영향을 가장 많이 받고 있는데, 최근 들어서 좀 부동산법도 많이 바뀌고 건설도 살아나고 있고요. 또 이에 따라서 이 변동성도 더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제 실적 전망에 있어서는 2015년도부터 좀 플러스 전환을 할 것을 보고 있고, 국내 시장에서는 좀 강하게 뭐 브랜드로 좀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이런 뭐 이란 타결에 대한 수주 상황이라든지 좀 국내에서의 이런 가장 좀 큰 이제 브랜드 이슈와 브랜드로 참 잘 잡고 있는 부분들로 봤을 때는 현재로서는 뭐 위험으로 분류하지만 앞으로 좀 꾸준히 좀 지켜볼 필요가 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올해 실적이 턴어라운드 하는 부분은 국내 부분 위주로 되는 거라는 말씀이시죠? 아까 표에서 보니까, 그렇죠? 예, 우선은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고요. 아무래도 이제 지금까지 뭐 GS건설이라든지 국내 뭐 현대건설이라든지 많은 건설 업종들을 뭐 방송으로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실적에 대한 부분들은 상당히 좀 개선세가 나타나고 있고 그에 대한 뭐 기대감도 많이 반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국내에 대한 부분, 매출에 대한 부분들은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대림산업 수사 결과 정리하죠. 건설주, 크게 국내 수주와 해외 수주로 나눌 수 있을 텐데요. 최근 들어서 분양 경기가 활성화되고 있다. 건설 경기 회복 기미가 보인다.
라는 점들 때문에 건설주가 한 차례 오르다가 실적 시즌을 앞두고 움직이지 않아서 왜 이런 걸까 많은 투자자분들 궁금해하시는데요. 자, 오늘 이란 핵 협상이 타결되면서 해외 수주에 대한 기대감이 불고 있습니다. 그 수혜주로 시장에서는 가장 첫 번째 대림산업을 꼽고 있는데요. 실제로 이란 지역에 강점이 있다. 따라서 향후 수주 회복 가능성 있다라고 보고 있는 시각이 있는가 하면 지난해 최근 들어서 대림산업의 수주를 봤을 때 과연 중동 부분 특히 이란 지역에 수주가 가능할 것인가 단서가 보이지 않는다라고 보고 있는 시각도 있었습니다. 대림산업 두 분 모두 위험으로 분류해 주셨네요. 두 번째 용의자 대현, 의류주죠. 그가 말하는 알리바이, 중국 소비 모멘텀, 화장품에서 의류로. 그렇죠. 이렇게 흐름이 지금 나타나고 있죠. 네. 알리바이 진실로 보이는데요. 과연 이 의류주의 상승세가 얼마까지 지속될까? 베팅을 해도 괜찮을까 고민들 많으실 것 같아요. 네. 사실 저도 이 종목을 받으면서 고민을 좀 많이 하게 됐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우리 한국 주식시장으로 본다면 주식시장 어떻게 보면 그 선반영하는 모습이니까요. 우리 경제 거울을. 최근에 중국 관련된 소비주들이 그러니까 전방산업 쪽은 거의 안 가고 있고요. 중국 관련 소비주들만 많이 가고 있잖아요. 뭐 여행주도 많이 갔었고 카지노도 네. 갔었고 네네. 화장품이 뭐 대장으로 제일 잘 갔었고 그다음에 밥솥마저 갔었고요. 네, 맞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중국의 소비 수혜주가 정말 다양한 섹터들이 있는데 네. 그거 이제 한번 다시 다 보자. 약간 이런 네. 움직임이 네, 밥솥, 뭐 카지노까지 가는 걸 보면요. 네. 그렇죠. 근데 이제 의료도 사실 네. 갔습니다. 네네. 근데 이제 또 갈 수 있느냐 여부거든요. 그래서 의료 같은 경우는 최근 이제 한류 드라마 붐이 가장 영향이 크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우리 국내 소비자분들도 최근에 국내 의류들을 많이 선호하기도 합니다만 뭐 여전히 해외 브랜드의 선호가 높고 근데 중국에서는 최근에 한국의 의료에 대해서 브랜드 상당히 선호를 하고 있다고 그래요. 뭐 특히 드라마 영향이 굉장히 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형 같은 경우는 어떤 회사냐 딱 보시면 포인트가 여성복, 영캐주얼 쪽이에요. 보통 보시면 또 그런 쪽에서의 강점 있는 회사고 이런 관련 회사들이 또 신원이라든가 경쟁사들을 비교를 좀 해볼 수가 있는데 네. 이 회사의 특징이 첫 번째 또 랑시그룹이 또 나옵니다. 얼마 전에 우리가 아가방 하면서 랑시그룹이 나왔는데 네. 이 랑시그룹에서 이 회사의 브랜드 중에 하나인 듀에라는 브랜드를 직접 판매를 하겠다. 예, 그래서 전량 수입을 해서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이것이 랑시그룹에서 재고도 부담을 하겠다. 전체적으로 다. 재고를 전체를 다 부담한 상태에서 직접 판매를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그만큼 전략적으로 공격적인 어떤 선택을 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러면 듀엘에서 만드는 옷을 네. 전량 다 사가겠다는 거잖아요. 그쵸. 어쨌든 대연의 네. 실적이 그게 찍히는 거고요. 그렇죠. 네. 그것이 본격적으로 이제 가을부터 시작될 전망이고 올해 가을이요? 네, 올해 가을이요. 아직 그래서 안 이것이 됐군요. 이제 네. 만약 이제 가을에 판매가 돼서 예상이 된다면 60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더 본격적으로 확대가 된다면 한 250억에서 200억 이상 얘기 나오더라고요. 그럼 이 회사의 매출액 분명 긍정적으로 손 반영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기간 정하고 지금 계약을 하는 건가요? 랑시에서? 그 계약 기간까지 네. 정확하지는 않고요. 제가 확인된 부분은 아니고 계약이 돼서 이제 수주가 들어가는데 재고를 부담한다는 부분하고 올 가을부터 본격적으로 판매된다는 거는 이제 확인된 사실이고요. 이런 부분 일단 긍정적인 이슈의 모멘텀이 될 수 있다. 네. 그러면 이 회사의 브랜드를 봐야 될 거 아니에요. 뭐 브랜드 특성을 한번 보도록 하죠. 이 브랜드 특성을 보시면 여성 의류 같은 경우는 특히 젊은 층들이 많이 소비를 또 많이 하는 편이거든요. 주요 고객층이 다 20대입니다. 이 회사의 주요 브랜드 중에 듀엘이 있고 모조에스핀이 있고 조크가 있거든요. 이것이 이제 이 회사의 강점인 브랜드인데 최근에도 계속 드라마에 간접 광고를 하고 있는데 요새 듀엘이라는 그 의류가 브랜드가 청담동 앨리스라는 SBS에서 했던 모 드라마에 네네. 당시 문근영 씨하고 박시우 씨가 주연으로 알고 있는데 그 드라마에도 간접 광고 되면서 중국에 또 소개되고 그러면서 또 각광을 많이 받고 있거든요. 선호한다더라고요. 예. 듀엘을. 이런 부분에 있어서 결국 기대감은 또 이 회사 같은 경우 중국 모멘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요 또 매출을 좀 볼게요. 비중을. 네. 주요 매출 비중을 보면 역시 듀엘, 모조에스핀, 주크다. 비중 자체가 거의 상당히 높죠. 모조에스핀도 중국인들 좋아한다고 알고 네, 있어요. 이 모조에스핀 같은 경우는 국내에서도 꽤 오래된 브랜드예요. 맞아요. 국내 여자분들도 선호하시고요. 네. 네. 그래서 한참 이것이 선호했죠. 지금 이 네. 브랜드가 네네. 이렇게 여성 영캐주얼로 좀 편중돼 있기 때문에 정말
어떻게 보면 좀 리스크적인 면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한 영캐주얼 브랜드 쪽만 있다 보니까. 근데 또 한편으로는 이 브랜드가 지금 중국 시장에서 중국 소비자들에게 강력하게 어필하고 있고, 또 하나는 그 랑시그룹에서의 큰 유통 그 채널을 갖고 있는 네네. 랑시그룹이 전략적인 선택을 했다는 거에 있어서 긍정적인 시그널 효과는 분명히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현 주가 수준에서 접근 가능한 것인가? 석방하시겠어요? 아니면 위험으로 좀 분류해서 지켜봐야 되나요? 저는 일단 석방으로 말씀드릴게요. 왜 석방이냐면 지금 단기적인 상승은 가파른 어떤 주가의 흐름입니다만, 금방 제가 얘기했던 어떤 이 모멘텀 자체가 지금 당장이 아니라 네. 가을부터 이어질 분위기이기 때문에 네. 2분기 때는 어떤 눌림의 과정이 있다면 그거 체크포인트에서 눌림목 매수가 가능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양태준 대리님, 화장품은요, 중국인들도 어마어마하게 사가고요. 또 국내에서도 내수도 받쳐줍니다. 화장품 많이 사요. 뭐 브랜드별로 다를 수는 있겠지만 화장품에 대해서는 뭐 불황에도 강하잖아요. 그런 면모가 있는데 의류 같은 경우는 반대입니다. 불황에 좀 약하고요. 내수가 취약한데 일단 중국 모멘텀을 받는 기업이라고 하네요. 대현. 3,000원대 지금 주가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시총이 어느 정도인지 혹시 체크되시는지 또 단서 좀 알아봐 주시겠어요? 예, 우선 시총 같은 경우는 현재 거래로 했을 때 한 1,370억 정도 이렇게 뭐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우선 뭐 조금 전에도 간단히 말씀해 주셨지만은 뭐 화장품은 불황에도 좋다라고 뭐 항상 이렇게 그러고 너무 많은 기대감도 있기 때문에 최근 들어서 모든 업체들이 이제 좋은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데, 중국 소비 모멘텀 같은 경우는 얼마 전에 MK 트렌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지만은 모멘텀이 좀 의류로 좀 바뀌어 가고 있는 것도 좀 맞다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중국 시장에 좀 진출한 의류 업체들이 좀 최근 좀 강한 상승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뭐 베이직하우스도 마찬가지고 좀 좋은 흐름, 좀 강한 상승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대형 같은 경우도 최근 들어서 이제 좀 강한 상승을 3월 중순부터 이제 현재까지 좀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우선은 알리바이 자체적으로 봤을 때는 좀 성립을 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화장품에서 의류는 이제 대연뿐만이 아니라 뭐 전체적인 업황이 바뀌는 것이고, 대연은 아직까지는 기대감이 있지만 그래도 좀 지켜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선은 좀 위험으로 좀 분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2015년 하반기부터 이제 5년간 듀엘은 이제 그 랑시그룹이죠. 이제 자회사에 이제 납품을 하게 되었는데, 아까 이제 전문가님도 말씀하셨지만은 가격은 이제 한국에서 판매되는 가격을 좀 일정하게 좀 공급을 하고 판매에 따라서 이제 추가적인 좀 개런티를 받고 있습니다. 근데 향후 좀 5년간 중국 시장에 좀 진출한다는 점은 좀 상당히 좀 높게 좀 보고 있습니다. 표에서 보시면 2016년부터 그 매출이 좀 본격적으로 좀 나올 수 있다고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현재 주가에서 좀 조정을 받고 2016년을 준비하는 입장에서 2015년 후반기부터 매집을 하는 것이 좀 좋지 않을까, 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현재 모습에서는 좀 따라가기보다는 좀 충분히 살피면서 조정을 받았을 때 이제 조금씩 좀 매집을 해 나간다면 분명히 좀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매년 뭐 임대 사업 부분에서도 회사의 실적에 기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하락이 온다면 좋은 이제 매수 타이밍이 좀 올 것으로 보고 있고요. 두 번째 제가 이제 위험으로 분류한 증거로는 이제 랑시그룹 입장에서도 이 듀엘의 이제 성공이 중요한 사업입니다. 따라서 이제 위험이라고는 하지만은 이제 랑시그룹이 과연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따라서 이 대연의 이제 주가 모습이라든지 향후 실적에 대한 개선도 많이 바뀔 것으로 보고 있는데, 그 모습은 좀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듀엘 같은 경우가 랑시그룹의 이제 성공이 이제 듀엘의 성공이 가장 좀 중요한 시점인데요. 듀엘 같은 경우는 이제 대연이 제품을 만들고 랑시그룹이 이제 수입을 받아서 판매를 합니다. 그래서 아까도 이제 언급이 됐지만 랑시그룹 같은 경우는 재고에 대한 부담이 있습니다. 따라서 좀 강한 좀 마케팅 전략을 좀 취할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현재 예상되는 매장 수는 이제 현재 뭐 업계에서는 2017년까지 최소한 60개까지 정도 좀 늘릴 수 있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선은 위험으로 분류를 하고 조정이 오는 시기를 좀 기다리는 것이 좀 좋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이미 보유하신 분들은 뭐 조정이 온다면은 추가적인 매수도 좀 고려를 해보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위험으로 분류해 주셨는데 석방하는 건 어떨까요,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제가 이제 석방을 하지 않는 이유는 우선 중국 시장에 진출한 의류 업체들이 이제 아무래도 대여는 좀
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2016년에 그런 매장 수라든지 매출이 좀 가시화가 되는 부분들, 따라서 한 2015년 이제 한 후반기쯤에 이때쯤에 만약에 지금 대연 종목이 용의자 선상에 올라왔다면 석방이라고 말씀드렸겠지만은 지금 현 시점에서는 그래도 아무래도 이제 좀 불확실성이 좀 많이 내포되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좀 위험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어떤 관점이신지 알겠네요. 자, 대현의 수사 결과를 정리하겠습니다. 대현, 주크, 모조에스핀, 듀엘, 특히 듀엘이 랑시그룹과의 계약 체결로 인해서 이제부터 올해부터 하반기부터 중국 매출이 잡히기 시작하게 될 겁니다. 그에 따른 기대감 대현 쪽에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런 기대감에 편승해서 투자해봐도 괜찮겠다, 방향성 맞다라는 관점에서 석방 의견이 있었고요. 하지만 그 시간까지 텀이 아직 남아있고 조정 시 매수 관점이 더 중요하겠다는 관점에서 위험으로 분류해 주신 분 계셨습니다. 대현, 석방과 위험 사이에서 일단 위험으로 분류하죠. 방향성은 위쪽으로 두 분 모두 예상해 주셨습니다. 세 번째 용의자는 파라다이스, 그가 말하는 알리바이입니다. 파라다이스, 기관 매수세가 유입된다. 바닥 다진 후 상승 전환. 1분기 실적 중요할 것 같더라고요. 네. 어떻습니까? 1분기 실적을 보면요. 그렇게 나쁘게 나오진 않아요. 다만 이제 전년도보다는 좀 감소축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대략 그 영업이익 부분 같은 경우는 일단 컨센서스에서 거의 뭐 한 2, 3% 정도 하회하는 정도? 네. 그러니까 크게 뭐 이렇게 오차 범위에서 벗어나지 않을 거라고 전반적으로 전망을 하고 있는데, 이 파라다이스는 제가 보는 포인트는 딱 두 가지예요. 하나는 결국 우리 한국의 관광산업, 관광 서비스 산업 쪽 간다면 카지노 쪽이 클 수밖에 없어요. 전 계속 그렇게 보거든요. 영종도에도 지금 카지노 복합 리조트 파라다이스 짓고 있고요. 영종도 쪽에 또 미단시티라든가 이쪽에서 계속 개발이 나오고 있으니까. 근데 그것도 클 것이냐 말 것이냐. 네. 진짜 우리 지금 많이 짓고 있잖아요. 호텔도 네, 짓고 많이 있고 짓고 용산에. 네. 공급 과잉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하시거든요. 관광객들이 계속 오게끔 만들어줘야 되는데 네. 그런 컨텐츠들이 되느냐. 아직은 좀 부족하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우선 만들어놔야 그 다음에 컨텐츠가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만들어지는 컨텐츠가 만들어져야 네. 그 다음에 컨텐츠 한류에 대한 어떤 지금 뭐 연예 엔터테인먼트 산업에 대해서는 일단 한류라는 걸 인정을 하는 분위기잖아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컨텐츠라든 건 기반이 되고 나서의 문제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정부의 정책 방향이에요. 정부 정책 방에서 관광 서비스 산업을 육성해야 되겠다라는 어떤 의지가 확고하면 그쪽 방향으로 더 갈 거라고 봅니다. 다만 이것이 워낙 갈팡질팡하는 때가 많다 보니까 사업에 차질이 있었던 경우도 많고요. 근데 이것이 하나의 큰 장기적 포인트인데, 두 번째 이 회사는 중요하게 보셔야 될 게 있어요. 방금 1분기 실적 얘기하셨잖아요. 이걸 한번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 자료를 보시면 네. 왜 작년 하반기에 주가가 빠졌는가. 전 지금 이게 주가가 리바운딩 국면이라고 보거든요. 주가 빠진 게 중국 규제 때문에 빠진 거 아닌가요? 그렇게도 나오죠. 근데 중국의 작년에 화진펑이라는 중국 공안부의 치안국 부국장이 이제 규제 얘기를 하면서 나와서 일시로 빠졌는데, 그것보다는 결국 실적이었던 거예요. 2010년도부터 11년도, 12년도, 13년도까지 매년 영업이익과 매출액이 성장했습니다. 이런 기업 찾아보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결국 2014년도에 매출은 증가했는데 영업이익이 거의 뭐 한 40% 정도 하락을 했죠. 그러니까 이 영업이 감소한 부분에 있어서 결국 작년 하반기 주가가 빠졌던 거예요. 원인이 뭐라고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 원인 같은 경우는 뭐 회사 쪽에서 뭐 이제 얘기하는 것은 뭐 이제 관광객의 수는 뭐 그대로 유진이 됐습니다만, 그러니까 이 카지노는 여러 가지 있는데 드라베 같은 경우 네. 시간이 없어서 이거 설명을 다 못 드리는데, 카지노 포인트는 똑같아요. 하나는 결국 고객이 왔을 때 고객을 많이 유입시키려고 하면 마케팅을 많이 하거든요. 마케팅 비용이 많이 증가했던 거고, 또 하나는 여기서 많이 터졌다, 잭팟이 터졌다라는 어떤 그 효과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조절을 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작년에 좀 영업이익이 좀 감소했는데, 올해 이것이 한마디로 4년 동안 이어졌던 것이 일시적일 거냐, 아니면 계속해서 좀 주춤할 거냐. 그러니까 이걸 확인해야 되는 시점이 저는 1, 2분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실적이 느닷없이 갑자기 안 좋아졌기 때문에 4년 동안 성장이 멈췄다. 앞으로 계속 멈출 것이다가 아니라 확인하는 시기를 올 상반기까지 가져가 보자. 저는 그래서 지금 이 종목을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진짜 실적 시험대에 오른 종목입니다. 오른 용의자고요. 네. 양태준 대리님, 어떤 단서 보셨나요? 예, 우선 파라다이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저 석방으로 말씀을 드리겠고요. 카지노 업황이 지난해 이제 중국 카지노의 규제에 따라서 많이 투자 심리가 많이 악화가 되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이제 파라다이스가 작년 8월부터 현재까지 외국인 비중이 많이 줄어들고 있는데 오늘은 현재 좀 외국인 수급이 좀 들어오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기 때문이지만 현재는 좀 그 비중이 좀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석방으로 좀 분류하는 이유는 규제에도 불구하고 작년 4분기 중국 방문객이 이제 YOY 이제 50% 이상 좀 증가를 하였고요. 이는 현 시점에서 주가 반등이 좀 충분히 좀 나올 수 있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인천 카지노가 게임 기구를 약 한 40% 증설을 하였고 워커힐도 한 13% 증설을 하였기 때문에 이번 4월이나 5월 초쯤에 좀 활발할 것으로 좀 보고 있고요. 두 번째 증거로는 현재 기간 매수가 유입이 되고 있는데 현재 상승은 기간이 좀 이끌고 있습니다. 하지만 과거의 모습을 표로 본다면 2012년 말부터 2014년 8월까지 상승이 좀 외국인이 이끌었는데 그리고 그 다음 상승부터 2015년 2월까지 하락도 외국인이 좀 주도를 하였습니다. 기간은 외국인의 반대 포지션을 취하면서 주가가 좀 반대로 모습을 보여지고 있는데 이건 표에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외국인은 그동안의 지수 상승을 이끈 비중이 거의 다 매물로 나왔다고 보고 있고요. 현재는 기간이 이어받는 모습인데 강한 바운딩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외국인이 힘을 실어준다면 상당히 좀 좋은 그림이 나올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동안의 외국인 매도에서 현재 외국인의 매수세 전환은 외국인의 매도도 어느 정도 멈췄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석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수창 전문가님은 네. 석방이신가요? 위험이신가요? 예, 저는 석방이에요. 아까 네. 포인트에서 석방의 이유는 방금 우리 대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기술적으로 저는 작년에 빠졌던 거에 낙폭했다는 리바운드 국면이 있다. 그래서 지금 뭐 이제 저점대에서 리바운드 국면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다 해서 석방으로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파라다이스 수사 결과 정리하죠. 기관의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정말 바닥을 다진 후에 상승 전환할 것인가? 앞서서 기관의 매수는 일단 진실이고요. 상승 전환은 외국인의 매수까지 가세하면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는 의견이 나왔고요. 또 일단 투자 심리가 중국의 규제 영향으로 위축된 가운데 실적도 안 좋았기 때문에 1, 2분기 파라다이스의 실적 확인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석방 의견이고요. 자, 이렇게 시간이 없을 줄이야. 숫자만 알아볼게요. 네, 전략 주시죠. 네, 대연 같은 경우는 2,950원대 눌림이 네. 형성된다면 매수 포인트고요. 네. 목표가는 일단 4,000원 정도, 손절가는 2,600원을 잡겠습니다. 양태준 대리님 전략 주시죠. 예, 좀 파라다이스 말씀을 드리겠고요. 매수가는 한 24,000원 부근부터 이제 떨어진다면은 분할 매수로 계속 접근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목표가는 33,000원, 손절가는 2만 원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주 월요일 용의자들과 함께 다시 돌아오겠습니다.